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23만 3,500원에 9.8%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의 수급을 봤을 때 어떻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로 가면서 13% 반등, 그리고 뒤따라가는 종목들 어떻습니까? 거짓 못해도 5%의 반등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2등으로 이제 로보티즈가 한 9.8%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가 순환매가 돌면서 바이오 섹터가 11월 초부터 해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할 때 로봇 섹터든 2차 전지는 자, 큰 조정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지금 순환매가 또 다시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맞아요. 로봇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위익 구간의 물량이 확실한 것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권에서도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구간에서도 자, 이 자리권이 무슨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돈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상한 대로 지지 나와주고 지금 또다시 위익 구간의 매물대를 터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유상증자 상장일, 신주 상장일이 1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시를 한번 봐볼까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로 잡혀져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 불안 심리에 지금 물량을 던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종토복만 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상증자로, 대량의 유상증자로, 대규모 유상증자로 많은 종목들이 신주 상장일 당일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좀 켜게 되었고요. 그랑과 동시에 기술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보티즈는 지금 물류 현장에 AI 휴머노이드 본격 투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반이 무슨 기반이에요? AI 파운데이션. 근데 AI 파운데이션은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냐면 결국에는 어느 임무든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방면에 로보티즈가 그런 기대감으로 8%대 반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AI 스마트 팩토리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같이 그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결국에는 경쟁이에요, 경쟁. 근데 글로벌 시장과 어느 정도의 그런 재료들이 계약이든 뭐 수주든 이런 재료들이 나와줬을 때 그런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뒤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앞장서 나가는 입장에서 일단은 로보티즈, 우리나라 로봇 섹터 강력하게 더 갈 수 있는 상승 구간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칩이 시장이 풀리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 쪽의 공급이,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이 봤을 때 엔비디아와 TSM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만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공급 물량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버블론들이 형성이 된 거고, 결국에는 지금 돈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또다시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어차피 시장은 돈이 돌고 돌아 로봇 섹터로 갈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2000년도 초반대, 1990년도 초반대부터 해서 컴퓨터 시장, 스마트폰 시장, 자, 이런 우리 일상에서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대장주들이 나와줄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급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로봇 섹터이고 그만큼 로봇 섹터의 기대감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나아가야 할 기술력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기대감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젠슨왕이 이번 에이펙 일정에 있어서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로봇 시장에서 중심점은 우리나라다라고 말하고 간 상태예요. 그만큼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력들,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파운데이션 그리고 액추에이터 기술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견줘볼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상승 모멘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자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좀 마저 설명해 드리자면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봐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로 좀 이슈가 있었죠 이번 연도에. 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권리락 이후의 상승 조정 똑같이 나와줬죠.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일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로보티즈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산 섹터에서도 이번 연도에 상반기든 그리고 하반기에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재료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오히려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돈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어요?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전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상장일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권에서 한번 살짝 눌리긴 했어요. 살짝 이틀 연속 한번 눌렸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상승 파동 이 한 파동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로보티즈도 똑같은 움직임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하냐라고 하면은 전 고점 그 이상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위에가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 30만 원 라운드 피해 자리를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권을 통해서 한번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그 흔들기 속에서 무엇을 봐야겠어요?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다음 파동에서의 상승이 들어와주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줬을 때 재료들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 잡고 타점을 잡게 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리고 있어요?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맞아요.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매도 타점을 잡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단기 고점에 있어서의 매도 타이밍들 그리고 눌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어요?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차근차근 또다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급을 체크해 가면서 공매도의 쇼커버링, 스퀴즈 그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된다?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위에 전화번호로 로보 로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수주 파이프라인들까지도 지금 다 싹 다 정리해 놓은 대응 전략들을 받아가세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데 무료인 만큼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 영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많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상승 추세 이탈된 거 아쉽죠. 하지만 또다시 이 대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또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 추세가 또다시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유동성이 풀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좀 크게 잡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작정 비중 담아가면서 계좌를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시장이 갑자기 안 좋은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하락을 보여줬을 때, 로봇 섹터에 갑자기 돌발 상황 악재가 나와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대응도 못하게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장기 투자도 무엇을 해야 돼요? 맞아요. 비중을 완전히 덜 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승 파동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주니까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도 커지고 상승도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변동성,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돈이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커지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엄청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신이 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정도 추세를 알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받던 물량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냈으면은 그 현금 확보했던 물량들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눌림이 잡히면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올라가는 그 기회를 봐야 된다. 재료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재료들이 나와주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아직 신규 진입이나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음 주 월요일장 열렸을 때 비중을 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아침장에서의 매수 타이밍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 나갈지 정확하게 타점 얼마 원으로 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010-7652 0271 번호로 로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현물만 들고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드가 크신 분들, 금액이 크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무엇을 봐야 하냐? 당연히 이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물만 갖고 가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매도 인버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건 안전자산.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안전자산을 갖고 갔을 때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장이 왔을 때 현물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굴려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